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거는 이제 영문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이 영문 조건 검색식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영문에서 여기 있는 이 조건 검색이죠. 조건 검색을 열었을 때 이 네 조건식 중에서도 이제 이 저평가 매수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 저평가 매수 신호에서 지금 이 A부터 시작해서 이 T까지의 이 조건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 조건식을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문 조건 검색 지표는 20개 제약이 걸려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었나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건식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싶을 때 추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행링맨을 내가 예를 들어서 추가를 하고 싶어. 그래서 추가를 딱 누르면 이 더 이상 지표를 추가할 수 없다. 최대 20개다. 이런 이제 제약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영문 조건 검색에 제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한 개 여유가 있었는데 이 한 개 여유를 썼다는 거죠. 그 사이에 유보율을 하나 더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에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개의 지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심리적 지표로는 이제 7개 지표 중에 5개 정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는 4개 정도, 더 많은 거를 이제 쓰고 싶지만 못 쓰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이 조건식을 통해서 나온 얘네들이 조건 검색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저평가 매수 신호에 해당되는 애는 얘거든요. 얘인데 지금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종목? 7종목 정도가 이렇게 딱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영문의 조건 검색을 통해서 나온 거지 내가 원하는 그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한 2000 몇 개 종목들 중에 7종목으로까지 추릴 수는 있는 거예요. 추려진 거죠. 이렇게. 그 조건식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만큼.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요 하나하나를. 그래서 그걸 제가 생각하는 그 지표와 저희 쪽 이 스타트에서 보는 지표와 이 키움증권 영문에서 제공하는 조건 검색에서 나온 그 조건식에서 사용하는 이 지표들 이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말? 예를 들면 나는 시가총액을 본다는 거죠. 나는 시가총액을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예를 들면 나는 평균 거래량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건 검색에서는 평균 거래량 이런 얘기 자체가 일단 없고요. 조건 검색에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거래량을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2만 주 이상으로 이제 잡아놓는 케이스잖아요. 근데 일봉전 거래량 어제와 그제 거래량을 집어넣었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평소 거래량을 보고 싶다는 거지 어제와 그제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 2만 주 이상 되는 그 거래량을 갖는 그 종목을 찾아내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들 중에 그렇지 않은 종목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홀딩스 같은 경우에 홀딩스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거래량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거래량이
여기 나온 이 거래량이 오늘의 거래량은 이제 46,000주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이 2021년 10월 29일 기준으로. 근데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 거래량을 봐서, 그러니까 32,000주, 21,000주,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 거래량을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9,000주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8,000주밖에 안 되잖아요. 이 좀 적은 거래량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8,000주. 그러면 내가 이날 내 주식을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이 종목을 들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한 1억 3천 기준으로 10,000주 정도를 들고 있는 거네요. 그죠? 10,000주를 내가 팔아야 되는데 팔지를 못하는 거죠. 1억 원어치를 나는 팔고 싶은데 1억 원어치조차도 팔 수 있는 나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팔게 되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 위험성을 안고 주식을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평소 유통되는 이 거래량을 이 많은 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은 날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3,000주밖에 안 돼? 요 홀딩스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주사들이. 그래서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꺼려지는 이런 거래량 때문에. 그래서 우선주들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주들이. 왜냐하면은 총 주식수가 여기 보시면 이 상장 주식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대주주 물량을 빼면 뭐 얼마 될 거잖아요. 그 물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러니까 일반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좀 뭐 대형주를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내가 원하는 종목이 아닌데 튀어나온 거죠. 지금 여기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런 종목들은 좀 걸러내고 싶다. 그런 의도가 이제 담겨 있는 게 이 4번이거든요. 4번. 근데 이 4번을 표현할 방법이 이 지표를 두 개를 할애를 할 만큼의 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쵸. 내가 원하는 그 지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차이 때문에 섣불리 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섣불리 사면 되게 위험하다. 그런 얘기들을 설명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조건 검색식을 왜 쓰냐에 대한 이제 당위성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왜 증권통을 쓰냐, 왜 영문을 사용을 하냐, 왜 영문을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 HTS하고 MTS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영문을 쓰는 거예요. 삼성증권은 연동이 안 되는 거죠. 이 조건 검색을 사용할 수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어떤 거는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조건 검색식을 여기에다가 만들어 놨을 때 그게 MTS에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MTS잖아요. 이게 HTS인 거고, 이 위에 있는 게. 근데 이 조건 검색식을 딱 썼을 때 이 MTS에서 좀 이렇게 좀 이 휴대폰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PC에서 설정해 놓은 그것이 여기 보면 오전 급등 가능에 국순단항하고 대정화금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 MTS에서도 국순단항하고 대정화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자리에 대한 제약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디서나 가능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조건 검색식을 영문을 선택을 한 거죠. 목차 넘어갈게요. 기본적 분석에 대한 목차고요.
어떻게 보면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포지셔닝을 딱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것만 이해를 해도 쫄리는 거? 덜 쫄리다. 주가가 떨어져도 내가 이거에 대한 정의만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PBR을 기준으로 해서 PBR과 이 실적인 거죠.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량주와 성장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고요. 기준을 딱 잡고 싶은 거죠. 내가.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다. 그 얘기는 이전에 이제 적자가 난 기업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적자 난 기업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기본이 0.8이거든요. 기본. 내가 적자였다 그러면 0.8이야. 그러면 얘는 적정 주가라는 거죠. 주가 자체가 전년도나 또는 전분기나 이 적자가 보였다 그러면 걔가 0.8 수준이었어 PBR이. 그러면 저평가 아니야 이거? 굉장히 이 가격이 낮아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적정하다. 그 다음에 잡주다 그러면 이 똥주는 연적자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연적자. 잡주다 그러면 분기적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주기성을 갖는 분기적자인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똥주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비주기성을 갖는 분기적자 발생인 거죠. 이게 똥주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렇게 잘 잡고 나서 PBR을 보는 거예요. PBR을. 그래서 0.8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분기적자 1에 발생된 애들은 이 정도가 적정 주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PBR이 1 정도인데 적자가 분기적자가 생겼어. 그러면 한 20% 정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PBR이 이제 0.8로 가게끔 되는 거고, 걔가 적자 지속이 돼 버리면 비주기성을 갖는 이제 분기적자 발생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PBR은 또 이 추가 20% 하락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연적자 지속으로 가버리면 이제 0.3, 0.2 막 더 내려가는 거죠. 얘가. 이해되셨죠?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PBR이 0.5라고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량주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량주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는 항상 20% 세일 개념이에요. 20%, 최소 20%. 그러면 PBR 1 기준으로 했을 때 0.8이 저평가라는 거죠. 얘는 흑자가 계속 지속 중인, 그리고 매출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감소폭이 굉장히 없는 꾸준한 매출과 꾸준한 영업이익과 꾸준한 그냥 당기순이익 15% 이내로 걔가 기준이 되는 게 1이라고요. 1. 근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7% 정도가 상승을 했어. 그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10%, 당기순이익이 10% 증가를 했어. 분기. 그러면 1에서 점점 2, 3 쪽으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성장성이 생겼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분기 한 번 15% 이상 발생을 했어. 그러면 1 기준으로 1.5까지 괜찮아지는 거죠. 쭉 더 이제 성장주로서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5까지는 얘는 우량주인데 성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 사이
1과 3 사이 값을 갖는 거는 나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 이해되셨죠? 그 다음 그 이후에 이제 저평가돼 있냐 그 성장주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저평가 성장주를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장주는 얘는 20%잖아요. 20% 정도 이렇게 좀 낮췄잖아요. 근데 얘는 보시면 30% 이상 제가 더 보수적으로 잡았잖아요. 왜냐하면 성장주는 성장성이 딱 깨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성장성이 깨졌다는 표현은 이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15% 이상 증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나는데 우량주 정도의 수익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성장성이 깨지면서 우량주로 바뀌는데 우량주로 바뀌면서 그냥 주가가 거의 폭락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 날 수도 있거든요. 재수 없으면.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는 게 더 좋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0% 이상 더 잡아버리는 거라고요. 초고속 성장주 역시 마찬가지죠. 저평가를 잡고 싶다 그러면 3까지 잡아버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초고속 성장주는 기본이 5예요. 5. PBR이. 그래서 30% 이상 증가를 한 그런 기업들이 초고속 성장주라고 디파인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항상 2회 이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기 기준으로. 한 번 발생했다 그러면 성장성이 있는 거고 2회 연속으로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장주로 인정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날아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 내용인 거죠. 이 두 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럼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최근 연도 기준. 최근 연도면 작년 이제 실적인 거잖아요. 작년 실적이 적자가 발생했어. 영업이익이든 당기순이익이든. 그러면 거래 대상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는 우량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최근 분기요. 무조건 흑자가 발생된 종목들이 거래 대상 종목이라고요. 분기는 무조건 흑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잊으면 절대 안 된다. 제주목재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왔을려나 모르겠는데 나왔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3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7억. 이러면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군다나 PBR이 4. 네. 너무 유보율이 106. 네.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죠? 네. 이런 기업들은 거래 대상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아니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관심 목록에서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섣불리 들어가면 이제 골치가 엄청 아프죠. PBR이 아까 4니까 1까지 내려가면 4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카카오페이 됐죠. 카카오페이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그건 신규주 얘기라서 그거는 상장 아니요 있어요. 여기서도 상장되고 나서 얘기할게요. 네, 지금 없을 거예요 여기. 없겠죠. 받지도 못했어요. 카카오페이는 아예 없잖아요. 아직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서비스 해주니까 어차피 좀 있으면 그때 나오면 얘기를 하시죠. 이거는 이제 유보율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다. 흑자 전환이라는 거는 이제
잡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주. 아까 0.8 기준으로 해서 잡주 잡았잖아요. 네, 분기 1회 적재 얘기한 거, 그 주기성을 갖는 거, 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똥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분기 적자가 발생을 한 그 종목은 유보율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네, 그게 흑자 전환한 우량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흑자 전환한 우량주는 똥주도 있고 잡주도 있었는데 이 잡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잡주가 흑자 전환을 했을 때 유보율은 1000% 이상 돼야 된다. 그게 조건식이라고요. 그래서 흑자 전환한 우량주 그 말 안에는 그죠? 그 말 안에는 분기 적자 1회 이상 1회만 한 번만 분기 적자 발생한 거고 아니면 뭐 매 4분기마다 이제 적자가 발생을 했거나 CJ E&M처럼 보시면 분기를 보시면 4분기마다 적자가 적자가 났다 그러면 4분기라고요. 보이시죠? 네. 이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4분기마다 적자가 나거나 또는 2분기마다 적자가 나거나 1분기마다 적자가 나거나 3분기마다 적자가 나거나 이런 주기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요. 이 주기성을 갖는다는 얘기. 이해되셨죠? 근데 아까 보신 그 부강 있잖아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다르다고요. 그죠? 적자니까 비주기성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적자이기 때문에 똥 준 거잖아요. 2번 연속이면 개똥주잖아요. 이해되셨죠? 이제 여기 이 부분.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유보율을 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부강약품도 작년부터 얘는 거래대상 종목에서 빠지겠죠. 이해되셨죠? 연적자면 이 1000%가 아니라 2000%가 돼버리니까 유보율이 그런 얘기가 이제 정의라고요. 정의. 내가 우량주야 그러면 유보율은 5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안 되면 우량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저평가 우량주라고 부르고 싶어. 그러면 15% 이내 매출액이나 이런 애들이 이 15% 이내인 애들이 우량주인 거지 이상인 애들은 성장주라고요. 이해되셨죠? 이 부분도. 네. 그리고 성장주인 경우에 유보율은 더 낮아도 상관은 없다. 300%만 잡아도 어차피 성장주기 때문에 이 유보율이 잡히는 게 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거든요. 15% 이상 막 벌어버리니까 돈을 왕창 벌어버리기 때문에 300%만 잡아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더라. 경험치입니다. 이거 다. 이거. 그리고 이 성장주의 정의입니다. 정의. 이해되셨죠? 네. 성장주의 정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그래서 내가 성장주냐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저적폭 확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적자폭이 갑자기 늘어서 연적자가 예상되는 분기적자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 잡주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 똥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분기적자라고 해도 얘는 무조건 연적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그거를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자가 지속이 됐다. 지속이라는 표현이 개잡주라고요. 계속 잡주. 근데 제가 앞에 그냥 멍멍이 개를 잡아놓은 거죠. 연속된 그 계속인데 계속된 잡주인데 개잡주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이해되셨죠? 지금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이해를 진짜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쪽 종목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빨간 등이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잡주가 딱 되는 순간. 근데 이게 이 잡주가 됐는데 이 잡주가 주기성을 갖는 거면 괜찮아요. 원래 그런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 되셨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거래 대상 종목은 요만큼이라는 거죠. PBR이 너무 높아도 싫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기업은 이미 저 꼭대기에 가 있어요. 이미 5배 올랐고요. 이미 10배 가 있다고요. 그런 종목은 거래 대상 종목이 아니라고요. 근데 운 좋게 사람들이 약간 소외주들 중에서도 간헐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저평가는 PBR이 3만 대도 저평가라고요. 30% 이상 지속하고 있으면 그런 기업을 찾았어. 근데 주가가 이상해. 그러면 저한테 문의를 하시라는 거죠. 저도 사게. 이해되셨죠? 같이 먹자는 거죠.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런 기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미 한 5배, 10배, 20배 막 날아가 있어요. 그래서 사지 마라. 그런 종목은. 그런 종목이 이제 네이버하고 뭐 카카오 막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제가 이미 청산하시라고 얘기를 했죠. 대상 종목이 아니니까. 이제 조금 이제 더 감이 오셨죠. 왜 청산하라고 했는지.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제가 최대한 청산을 먼저 시켰어요. 기존에 들고 계시던 종목들 중에 이거는 조금 약간 좀 높은데 이런 종목은 전부 다 청산을 시켜버렸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할게요.